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한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문제 해결 사례입니다. 이제 장애가 가입되었는지를 보려면은 이런 이제 증권을 봐야 되는데 그 약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약관은 이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 작성을 해놓은 거고 이 증권은 내가 어떤 담보들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약관에 있는 내용이 내가 가입을 안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권 위주로 이제 봐야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해 후유 장애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정 비율 이상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는 이런 담보들이 있는데 이런 담보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80%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과 여러 가지가 이제 경합돼서 뭐 물론 이 수치를 넘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관절 장애에 대한 최고의 이제 맥스는 30%이기 때문에 뭐 양측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질병 후유 장애 이런 것들도 80% 이상이고 뭐 별도로 3에서 뭐 79%나 3에서 100% 이런 후유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계약이라든지 뭐 특히나 상해 보험 이런 것들은 뭐 상해 사망이나 뭐 장애다 이런 것들을 기본 계약에 포함시켜 놓은 내용들이 있는 그런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하고 어쨌든 이 케이스는 뭐 가입자분이 이제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를 해서 보상 청구를 했고 그 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느낄 만큼 보험금이 잘 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장애 보상에 대해서는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진단서는 이렇게 대퇴골 골절이고요. 여기 보면은 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뭐 12주 진단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주수는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수가 뭐 길다고 해가지고 뭐 장애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장애다 함은 이제 뭐 낮은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낮은 주수의 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장애 판정을 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상태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진단 주수가 높게 나오거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 수술에 대한 요거를 이제 관절의 기능 상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최초 청구 후에도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던 케이스인데 뭐 이렇게 한번 이제 누락이나 지급이 거절된 거, 뭐 삭감이 된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재진행할 때도 뭐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도 뭐 지급을 거절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갖춰놓은 상황이나 뭐 그런 서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사례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 케이스도 이제 다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이 장애 상태에 대해서 아예 이제 불인정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은 이제 외상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이게 뭐 같은 외상을 받았을 때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골절이 되고 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뭐 골다공증 수치가 높거나 뭐 병적 골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또 차트나 이런 데서 또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소스들이 있었고 보험회사가 이제 그 조사를 이제 위임한 그쪽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대립이 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도 결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됐고 중간중간에 이제 뭘 이렇게 뭐 해보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가입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율로만 따져보면은 제 느낌상으로 극히 일부고요. 그런 케이스를 비용과 돈을 들여가지고 가입자를 위해서 돈을 주려고 막 그렇게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 의도나 목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례들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연이 최초 청구부터 지금 현재 손해사정 처리가 마무리된 그 시점에 이제 지연이자도 추가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뭐 이런 지연이자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그냥 아예 이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무조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과 최초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현재 그 마무리된 그 기간의 이제 지연이자 그 부분도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장애 보험금은 뭐 서류만 내면 이렇게 그냥 장애 진단서나 뭐 이런 것만 내면 주는, 그냥 쉽게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보험금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장애가 맞는지, 뭐 그 다음에 이 장애 진단서의 내용상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애의 종류나 뭐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뭐 장애 진단서를 냈는데 안 줬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상담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 장애 진단서 자체에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그런 줄 수 없도록 내용이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제출을 하면 이게 또 나중에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된다고 해도 신뢰도가 굉장히 이제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한번 발급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조치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돈만 날리는 경우죠. 장애진단서 발급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만 지출하고 오히려 하나도 못 받는 내용으로 그렇게 막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이제 오히려 독이 되는 거고, 뭐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보험회사가 뭐 요구하는 여러 절차들은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측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건데, 뭐 그냥 의사가 한 말만 믿고 그냥 섣불리 진행을 하다가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이렇게 차근차근히 돼야 되고요. 보험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따져보는 것들은 장애진단서 이렇게 한 장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내용을 따져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된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돼야 이제 지급을 받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